시작합시다. 얘들아, 과학기술 5번 했니, 학교에서? 네. 오. 근데 이게 겉보기에는 또 수식화되어 있어서 조금 그래 보이긴 하지만 그냥 국어적으로 접근하면은 또 뭐 별거 아닌. 자, 부담 갖지 않고 우리 갑시다. 1문단 갈게요. 열팽창이란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 길이에다 초록색 해놨고 부피에다가 분홍색 했으니까 이따가 본문 볼 때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계속하자. 열팽창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예를 들어 건축물 그리고 다리를 설계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팽창과 수축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조물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될 수 있다. 철도 레일을 설치할 때 레일과 레일 사이에 약간의 간격을 두는 것도 여름에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1문단이죠. 여기서 딱 잡아야 되는 건 우리도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온도가 상승하면 팽창, 온도가 낮아지면 수축 이 부분만 다시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문단으로 넘어가서 어떤 온도 T5에서 길이 L5인 물체의 온도를 TF까지 올렸을 때 물체의 열팽창 이외의 길이를 LF라고 하자. 이때 물체의 길이 변화. 얘들아 지금 선생님 요거 보시면은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길이 변화율을 구하는 공식을 거기다가 써놓은 거지. 그치? 그러면 길이 변화율의 공식을 구하는 거는 길이 변화한 값을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다 라고 나와있지. 분수 분모 나와있으면 요거 국어로 말장난치기 비례 반비례 말장난치는 것만 잘 잡아놓으면은 사실 수식화돼 놓은 것들을 국어적으로 서술해서 우리가 풀이하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많이 읽어보고 연습해 보시면 참 좋겠죠. 자, 다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는 뭐야 얘들아? 길이 변화율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걸 간단하게 써보면은 앞에 있는 거 그거 다 빼고 길이가 변화하는 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처음에 길이 분해 어떻게 되니 얘들아? 변한 길이야. 변한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구하는 거니? 그래. 구한 거에서 처음에 걸 빼면 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당연한 걸 써놓은 거죠, 지금. 초록 색깔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커질수록 커진다. 이런 게 이제 또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길이 변화율의 값은 온도 변화가 커질수록 커진다라고 했을 때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괄호 1번 읽어볼게요. 길이 변화율은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그럼 다시 길이 변화율은 또 어떻게 구하냐? 온도 변화와 계수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자, 길이 변화율은 다시 온도랑 곱하기 뭐래요 얘들아? 계수래. 이해됐어요? 그럼 얘들 당연히 다 비례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 저기서는 자 계속해보자. 이때 계수를 선형 열팽창 계수라고 한다. 여기서 얘들아 초록색 네모 박스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 계수를 뭐라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 분수 같으니까. 선형 열팽창 계수다. 요렇게 보면 되겠죠? 자 계속합시다. 선형 열팽창 계수는 어떤 재료가 가열됨으로써 이거 알고 있었지? 가열되면 팽창된다. 그 정도를 나타내는 재료의 성질이며 얘들아 어떤 재료가 가열되면 팽창되는 정도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에서 우리가 얻어가는 정보는 뭐냐면 어떤 재료 그리고 팽창되는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재료마다 또는 온도마다 팽창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거 국어적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자, 단위는 온도 단위의 역수인 도씨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표현한다. 근데 얘들아 지금부터 이런 건 빼고 읽어도 됩니다. 자, 선형 열팽창 계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에 기반하여 잠시만 지금 바뀐 거 보이지? 지금 우리 초록색은요 계속 길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지금 분홍색으로 바뀌었어. 부피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잡아줘야지 국어에서는. 자, 부피에 기반하는 최적 열팽창 계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선형 열팽창 계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였어? 길이를 얘기하는 거였네? 이해됐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최적 열팽창 계수가 나왔어. 얘들아, 최적 열팽창 계수는 그럼 뭘 말하는 거다? 부피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 볼게. 이것을 정의할 수 있는데, 열팽창이
재료의 모든 방향으로 같은 정도로 일어나는 물질의 경우 최적 열 팽창 계수는 선형 열 팽창 계수의 3배 정도의 값이다. 이거 구하는 건 좀 쉽겠네,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3 하면은 이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보자. 대부분 플라스틱과 금속 재료. 얘들아, 선생님 여기다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찍 긋고 순서 바꿔놓은 거 보여요, 얘들아? 요거가 정오표에 이제 게시가 됐더라고 보니까 그 정오표에 요 순서를 바꿔놔서 선생님도 여기다 그냥 바꿔놨습니다. 대부분 금속 재료와 플라스틱의 선형 열 팽창 계수는 10의 마이너스 5승과 그다음 10의 마이너스 4 정도의 값과 10의 마이너스 3승과 10의 마이너스 2승 정도의 값을 갖는다. 근데 노란색 갈게요. 이러한 수치는 매우 작은 거지, 그치? 우리 그냥 일상생활했을 때 작은 값이잖아. 요 작은 값으로 보이긴 하지만 상당한 팽창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얘가 나오지만요, 얘들아. 시계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 값이 변화하면 시계가 어떻게 돼요? 고장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수치가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자, 가령, 자, 가로 2번 읽어볼게요. 어떤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 요거 단위는 읽지 않을게요. 자, 이 물질의 온도가 25에서 125도로 올라간다면 얘들아 몇 도가 변한 거야? 100도지, 그치? 100도 올라갔을 때 변화율은 0.1%이므로 10%만큼의 열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요거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얘들아 이 괄호 2번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어야 되는 거야? 괄호 1번 부분 끌어와서 이해했어야지. 이해됐어요? 자, 괄호 1번 부분을 끌어와서 이해한 것은 왼쪽에다 써놓은 거 보이니, 얘들아? 네, 왼쪽 보시면은요, 지금 어떻게 한 거? 원래 온도에다가 지금 열 팽창 계수 곱하는 거잖아. 지금 우리 열 팽창 계수 줬잖아, 얘들아.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오죠? 그러면 변화율은 몇 프로예요? 0.1이니까 10%가 이해됐어요? 네, 이거 지금 옆에 보면 다 이해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니까 보통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는 옆에 이렇게 해봐라가 아니라 위에 괄호 1번을 던져줬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괄호 2번이 직접적으로 숫자를 던져줬을 때 그냥 대입하는 정도. 우리는 지금 뭐 수학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네, 요렇게 독해를 해가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렇게 열 팽창이 일어나고 선형 열 팽창 계수가 다른 거 4승으로 바뀌었네, 마이너스 4승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0.01, 그러니까 1%만큼의 길이가 열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길이 얘기하는 거고 열 팽창 선형 열 팽창 계수 얘기하는 거 선생님 자꾸 지금 색깔을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야, 얘들아. 자, 계속하자. 이러한 작은 수치도 정밀 기계 분야에서는요 큰 수치라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결 표시 중요해요. 작은 열 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 얘들아, 작은 열 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이 정밀 분야에서 활용이 크다라는 거야. 왜?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가 거의 없을 테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계속할게요. 회전 바퀴나 이제 얘가 나오지. 회전 바퀴나 진동 운동을 하는 진자의 경우 열 팽창이 일어나면 부품의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왜 이게 저하되느냐? 예를 들어서 태엽에 의해서 작동하는 기계식 시계의 경우에서 평형 바퀴가 축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는데 열 팽창은 평형 바퀴의 직경을 미세하게 증가시켜. 얘들아, 직경이 커지면 운동이 느려져. 그러면 시계가 느려졌어. 내 시계 왜 그러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정밀기계 분야에서는 이렇게 1%만 변해도 이게 큰 값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노란색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3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따라서 과학자들은 낮은 선형 열 팽창 계수를 갖는 물질 개발에 힘쓴다. 왜?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기계가 고장나는 일도 없을 테니까.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문단 넘어갈게요. 이러한 연구의 시조는 프랑스 물리학자 샤를이라고 할게요. 기욤이라고 할게요. 기욤이었다. 189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상온에서 230도씨까지 거의 0에 가까운 팽창계수? 얘들아, 0에 가까운 팽창계수라는 건 뭐야? 230도까지도 얘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열 팽창계수를 가진 철 니켈 합금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의 이름은 밑에 바로 써 있어요. 인바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인바란 변하지 않는 이라는 의미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인바의 선형 열 팽창 계수는 상온에서 이거 그대로 갖고 와서 이해하면 되죠. 1.6 곱하기 10의 6 제곱이다. 일반적인 물질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일어나는 팽창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
원래 이 3문단 회색을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2문단 이렇게 빌드업 쭉 해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아. 알겠죠? 그럼 잘 봐. 너희가 이 질문을 읽을 때 이제 궁금해져야 되지 않니? 아니, 인바라는 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은 온도까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원리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지금 또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얘들아. 왜 우리 과학 지문에서의 흔한 클리셰 아니에요? 뭔가 한계점이 있어. 근데 그 한계점을 보완하는 다른 물질이 발견됐어. 그 물질은 그럼 어떤 원리로 인해서 그 한계점을 보완한 걸까? 이게 나올 차례잖아, 얘들아. 이해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인 물질에서는요, 이건 알고 있었지.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이 일어나. 맞죠? 그런데 인바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바의 경우는 인바가 갖는 강자성체. 얘들아, 강자성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이거 개념 지문에 있는데. 강자성체 개념 지문에 있잖아. 독서. 기억 안 나니? 이거 되게 간단하게 한번 수업한 적 있었는데. 그거 반대로 생각, 그런데 나한테 여기가. 강자성체, 그 왜 이렇게. 거기에. 하게요. 어디야? 얘가, 강자성체 때문에. 강자성체, 얘들 너희 기억나요? 강자성체는 뭐였지? 내가 원래 자성이 없는 물질이야. 근데 자성이 있는 물질을 갖다 대면 얘가 뭐가 생겨? 자성이 생겨. 근데 이제 자성이 있는 물질을 갖다 치워도 계속 여전히 자성이 있는 거. 그게 강자성체. 야, 물에서 떠가지 마. 서운하다. 나 독서지문에서도 했었다.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원래 팽창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바는요, 강자성체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 그럼 됐네.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이 일어나는데, 인바는 자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그 자성의 원리 때문에 뭐가 같이 일어난대? 수축. 야, 그럼 팽창과 수축이 같이 일어나면은 그게 상쇄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온도가 올라가도 팽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원리 끝났잖아요, 얘들아. 이해됐어요? 자, 읽어볼게요. 자기 변형이란 온도가 올라가면서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이 감소하는데, 잠깐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온도가 더 올라가면은 자기 성질이 감소한대. 아까 우리는 지금 이게 상쇄되는 이유가 자기 성질 때문이라 그런 거 아니었어? 그치? 자, 그럼 해볼게요. 계속 읽어보자. 강자성체 물체의 부피 또한 자성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축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외부에서 자기장이 가해지는 동안만 자성을 갖는 반자성체와는 달리 이런 건 필요 없고, 자, 강자성체를 읽어야지. 우리 왜 인바는 강자성체니까요. 그쵸?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 가해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우 큰 자성을 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쨌든 열이 왔을 때 팽창을 하지만 자성에 의해서 수축도 같이 하니까, 그래서 변화가 없구나. 그럼 얘들아,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야? 우리 인바의 선형 열 팽창 개수의 값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다, 얘들아. 이런 거 말로 풀어야 돼요. 자, 그런데 강자성체에 퀴리 온도가 있어, 얘들아. 퀴리 온도 풀이 한번 갈게요. 뭐라고 써 있어요? 급격히 변화하는 온도. 그러니까 얘들아, 그냥 이거 간단하게 풀이하면 임계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자, 요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가 가면 뭘 잃어버린다? 얘들아, 그럼 풀이해봐. 자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거는 얘가 온도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팽창을 한다는 얘기네. 계속 읽어볼게요. 자, 퀴리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자성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퀴리 온도는 몇 도야? 임계점은 230도네. 그럼 23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인바는 일반적인 열팽창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변화한다는 얘기겠네요. 이해됐죠? 그래서 선생님 초록 색깔 쳐놓은 거예요. 자, 따르면서 온도에 따라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대. 그러니까 뭐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임계점 전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임계점을 넘고 나면 열팽창이 크게 일어난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네요. 고체 재료의 열팽창은 제조 공장의 변수와, 얘들아, 우리 제조 공정에다가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제조 공정 동그라미 1, 여기서도 열이 한번 가해진단 말이야. 근데 제조 후의 열 처리에다가 동그라미 2번 해봐요. 그 열 처리가 지금 2번 이루어지는데 1번의 열 처리 공정과 2번의 열 처리 공정 두 개 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디테일하게 읽어봅시다. 근데 인바 또한 예외도 아니다. 이 문장부터 이제 잘 읽어야 돼요. 인바는 800도씨, 잠깐만 있어봐. 800도씨면 임계 온도를 넘은 것 같은데, 그치? 자, 봐봐. 근데 잘 읽어야 돼, 여기. 인바는 800도씨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열 처리를 하고 상온으로 급냉하고 가공. 얘들아, 가공이니까 이건 첫 번째 공정이었어, 두 번째 공정이었어?
첫 번째 공정이다. 얘들아, 제조 공정이니까요. 그지? 이 첫 번째 공정에서 낮은 열팽창 계수를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800도씨로 막 올렸지만 나중에 급냉하면서 낮은 임계점을 낮은 임계점, 미안해. 낮은 선형 열팽창 계수의 값을 얻는 인발을 만들어.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얻은 인발화도 다시 퀴리 온도를 넘게 열처리, 두 번째 공정을 또 거치게 된다면 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증가한다라는 거. 다시 그러니까 색깔로 좀 구분하면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낮은 임계점을 우리가 얻는다면 변화가 거의 없겠지만 높은, 다시 한번 거기다가 열처리를 또 가면 얘는 또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임계점을 넘어버리면. 이해됐니? 자, 근데 여기 4문단 갈게요. 최근에 선형 열팽창 계수가 0에 가까운 다른 것들도 개발되고 있대. 우리 인바 덕분에 우리 기욤 씨가 우리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0에 가까운 다른 합금도 개발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슈퍼 인바이다. 슈퍼 인바는 니켈. 얘들아 잠깐만 있어봐. 이렇게 하면은 딱 비교군이 생기니까 이 약물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인바도 아까 전에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다? 아까 우리 인바가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체크했어? 안 했지? 안 했어. 그냥 넘어갔어. 근데 여기서 슈퍼 인바의 구성을 또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막 다 정보를 챙겨갈 수는 없어, 얘들아. 머리 터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슈퍼 인바랑 우리 인바를 비교해야 되는데 슈퍼 인바의 구성 요소를 얘기했어. 슈퍼 인바는 인바의 니켈 일부를 다른 강자성체의 금속인 코발트. 잠시만 있어봐. 니켈은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코발트가 어떻게 된 거야? 새로 들어갔네. 요런 공통점과 차이점은 여기 와서는 비교를 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요? 처음부터 막 다 잡아갈 수는 없어.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 하지만 비교군이 나왔을 때는 잠깐만 있어봐. 공통점, 차이점 보자 하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계속 슈퍼인바는요. 원래 있던 인바의 니켈 일부를요. 코발트로 대체했어. 이해됐니? 자, 주황색깔 읽을게. 이 주황색이 또 굉장히 깔끔한 문장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죠. 슈퍼 인바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0.7 어쩌고다. 그럼 얘들 잘 봐. 아까 우리 인바는 1.6 곱하기였거든. 그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인바보다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지금 낮다라는 장점이 있지. 왜? 선형 열팽창 계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변형이 어때? 열의 온도에? 변형이 안 일어나잖아, 얘들아. 그럼 좋은 거란 말이야. 근데 슈퍼 인바는 대신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온도 구간이 뭐야, 얘들아? 그 임계점까지 구간.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임계점까지의 구간이 누구보다 좁다. 인바보다 좁다라고 얘기하네. 요 말 이해되니, 얘들아? 요 마지막 문장이 되게 깔끔하지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슈퍼인바만 보는 게 아니라 인바와 비교해서, 인바는 회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비교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네,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 이해해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로 갈게요. 1번 문제는요, 얘들아. 자, 봐봐. 요거 좀 풀이할게요. 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통시가 맞아요. 우리 기욤이 1896년에 인바를 발견해서 노벨상 받았다고 얘기했었잖아. 그치? 나중에. 근데 나중에 최근에 슈퍼인바가 발견되었다라고 개발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거를 통시적으로 지금 EBS에서 보고 있어요, 얘들아. 알겠죠? 자, 통시적은 오네. 시간의 흐름.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인문지문이나 철학지문에 되게 많이 나오지. 16세기에 누구가, 17세기에 누가, 19세기로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누가 봐도 이게 통시적 관점이라. 통시적 관점이라는 단어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런 지문을 봤을 때는 그냥 연도가 한 번 나왔지. 기욤에서. 그럼 이게 통시인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EBS에서 지금 최근도 우리 통시로 잡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 번씩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얘들아, 통시적 관점의 반대말은 뭘까? 통시는 시간의 흐름을 잡아서 하는 게 통시적 관점이야. 그럼 이건 반대말은 공시적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단어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왜? 통시적, 공시적 이런 게 선지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인데 요거 모르면 선지를 내가 OX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갈게요. 특정 대상의 특성을 가늠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거 뭐야, 얘들아? 낮은 열팽창 계수를 가지고 있는 합금의 성능. 인바와 슈퍼인바. 이해됐니? 그걸 우리가 낮은 그 개수를 우리한테 줘가지고 지표를 삼아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자, 3번 갈게요. 특정 대상의 열팽창 성질을 자기적 성질, 요거 맞죠? 우리 인바였죠? 자, 4번. 특정 대상의 성질이 기술적으로 어떤 활용이 있는지 우리 시계에서의 가령 태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면을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5번. 대립하는 두 이론의 차이점. 얘들아, 이론이 두 개 나오지는 않았어. 이해됐니?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었고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위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골라봅시다. 이거 너무 좋다. 인바는 야, 이 2번의 마지막 5번 있지. 이게 4문단의 그 마지막 주황색 있지. 이거를 너무 딱 깔끔하게 정리해주네. 인바는 슈퍼 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개수는 크다. 이거 다시 바꿔 읽어봐. 슈퍼 인바가 인바에 비해서 열팽창 개수가 낮아. 하지만 그 낮은 열팽창이 일어나는 그 구간, 그게 뭐야? 임계점. 이해돼요? 그 구간은 누가 더 넓어? 인바가 더 넓고요. 슈퍼 인바가 더 인바보다 좁다라고 했었죠. 이해됐어요? 요거 지금 4문단의 마지막 주황색이랑 2번 문제의 5번 선지랑 같이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이해됐니? 어떤 말장난을 해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지는 너무 쉽기 때문에 요거, 풀어야 되나 싶어. 자, 1번. 선형 열팽창 개수의 단위가 온도라서 온도의 역수라 그랬어. 온도의 역수 이문단에서 얘기했고요. 기염은 슈퍼인바 개발한 게 아니라 인바 개발했다고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 인바와 달리 슈퍼인바는 니켈 성분이 이거 우리 아까 공차 잡았죠? 자, 그 다음에 5번. 반자성체와 달리 강자성체는 온도 이상이, 온도가 퀴리 온도 이상이 되어야 자성을 띠게 되는 게 아니라 퀴리 온도 이상이 되면 자성을 잃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 이해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쉬운 선지였죠? 뒤쪽으로 넘어가서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3번. 동그라미 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새로운 강자성체 합금 A와 B의 열팽창 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1과 2를 수행했습니다. 실험 1 봅시다. 두 합금 모두 780도 근처의 높은 온도에서 상온으로 급냉 처리한 후 가공했어. 그 얘들아 낮은 인계점, 자꾸 인계점이래. 낮은 열팽창 개수, 선형 열팽창 개수를 얻었겠지? 자, 실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두 합금을 대상으로 해서 온도를 25도, 100도씩 변했어요. 근데 합금 A는 10에서 11cm, 그리고 합금 B는요 20에서 21cm로 길이가 변화했다. 근데 내가 좀 아쉽네, 필기가. 노란색, 분홍색 체크해놓고 왜 밑에는 노란색, 분홍색 같이 연결 안 해놨을까? 아이고. 야, 근데 이 색깔, 본문하고 색깔 안 겹치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알겠지? 그냥 이 문제 풀 때, 요 선생님 여기 써놓은 거, 그거, 이 노란색, 분홍색만 좀 체크해주세요. 형광펜 있냐? 좀 해줘요. 알겠죠? 자, 계속할게요. 에헤이. 자, 그럼 뻔하잖아, 얘들아. 지금 봐봐. 실험 1에서, 다 끝까지 읽고 할게요. 실험 2, 실험 1에서 측정 이후에 다시 한번 열 처리를 했어, 900도에서. 그래서 또 100도씨로 올렸을 때 변화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B 변화를 측정했다고 안 알려줬네. 그리고 단을 읽겠습니다. 나는 요런 보기 텍스트에서 단 주는 거 너무 좋아. 단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맨날? 단은 이거야. 야, 내가 여기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기타 다른 조건들, 너희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 쓰지 말아라. 여기 안에서만 활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 합금 A, B 모두 재료의 방향은 모두 상관없이 같은 정도로 열팽창이 일어나며 온도에 따른 열팽창은, 그러니까 부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겠네. 아까 본문에서 부피가 우리 3배라 그랬었지. 자, 그리고 직선의 형태로 정비하여 일어난다. 단, 두 물질의 길이 온도는 모두 125보다 높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은 125 이하에서는 얘네가 뭐 영향을 받지 않겠네. 자, 1번. 실험 1에서 합금 A의 선형 열팽창 개수는 합금 B의 선형 열팽창 개수보다 크다. 오른쪽 써놓은 거 보면 뭐 이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실험 1에서 합금 B의 온도를 100도씨까지 올렸다면 길이는 21cm보다 작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까 전에 우리 몇 도까지 올렸니? 실험 1에서 125도까지 올렸잖아, 그치? 125도까지 올렸을 때 21cm로 늘어난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온도가 높을수록 팽창하는 거니까 125도보다 낮게 하면 그게 몇 도가 되든 간에 21cm보다 작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3번. 실험 1에서 합금 B의 최적이니까 부피, 이 길이 3배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옆에 풀이 보이나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뭐 이해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선지와 3번 선지는 그냥 같은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으로 갈게요. 실험 1과 2에서 A 키리 온도가 B의 키리 온도보다 높다면, 당연한 말 하고 있죠, 옆에서. 열 팽창 계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는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우리 이거 주황 색깔 이해했으면 당연한 말이라는 거 알 거고요. 자, 5번 가겠습니다. 실험 2에서 합금 A와 달리 B는 원의 결과에서 다른 열 팽창 계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이게 아니지. 얘네는 둘 다 같은, 얘네는 당연히 둘 다 이전과 달라지는 경험이란다. 달라지는 이 팽창비라고 하면 안 되는데. 결론은 이거야, 얘들아. A든 B든 실험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온도 변화를 주면 그 온도 변화의 영향을 얘들이 각각 받아, 안 받아? 받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 달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쉽게 설명할 수가 있었네요.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지문일수록 그렇지 않다. 근데 너희한테는 괜찮지 않니? 이런 지문 너희 부담 안 갖지? 문과 애들이 질색팔색하는 지문. 하지만 말로만 풀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해됐나요? 네, 미사 한번 끊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